해양플랜트공학 2.2장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공정 배열입니다. 우리 책의 2장 구성을 보면은 2.1장에서는 뭐 화합물의 물성치를 배웠죠.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공정을 배웁니다. 공정이라는 거는 뭔가 물질을 처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는 우리가 원유랑 뭐 이것저것 혼합물이 나오는 유정에서 나온 유체가 책에서는 유정 유체라고 해요. 나온 유체를 뭐 가스나 원유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원하진 않지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분리하는 과정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3장부터는 그 공정들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공정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정 배열이라고 해서 이 유정 유체를 뽑아서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를 고려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뒤로 가서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탑사이드. 수업 때는 계속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해양 플랜트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죠. 저기 해저에 고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물 위에는 떠 있어요. 그러면 뭐 배처럼 부력을 받는 그 플랫폼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공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플랜트겠죠. 실제로 석유화학 관련한 그런 작업을 하는 공장이 배 위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탑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탑사이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기본적으로 유정에서 나오는 유체를 뭐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은 걔를 잘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쪼갭니다. 분리를 해주죠. 가스,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원유 옆에다 쓸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저에서 이 유정에서 해저에 있는 유정에서 유체를 빼오면은 걔는 그냥 곱게 가스하고 원유만 섞여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물도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모래나 어떤 식으로든 고체 물질들도 섞여 나오겠죠. 그 다음 황화수소도 황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두바이유 얘기할 때 원유에 황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황이 황화수소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당연히 섞여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고 거기에 맞는 공정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탑사이드는 이런 유정 유체를 받아다가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압력도 되게 높아요. 50에서 200바 정도 되는 높은 압력의 유정 유체를 받아다가 온도도 뭐 0도에서 200도니까 200도면 되게 높죠. 그런 걸 받아서 적절히 분리를 해줘서 가스, 오일, 그 다음에 아까 물도 들어있겠죠. 물은 우리가 자원으로 쓸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처리해서 그거는 이제 밖에 바다에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유정에다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유정에다 다시 물을 채워줘요. 그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탑사이드고 그 작업을 우리가 공정,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그 속이 해양 플랜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덩어리로 보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2.3장부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법을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랑 어원은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블랙박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다룰 때 그 속을 정확히 모를 때 그러니까 박스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속이 안 보여요. 속이 안 보이는 박스니까 그럼 우리가 걔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간다 정도만 아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쓴다고
컴퓨터 쓴다고 해봅시다. 컴퓨터를 쓸 때 여러분들은 뭐만 만져요? 키보드에 뭐 두들기면은 모니터에 뭐 나오는 것만 알죠. 컴퓨터 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유정 유체를 받아다가 가스, 원유, 물로 분리를 해주는 물건이 탑사이드 공정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가스는 그냥 분리를 해서 곱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일기압, 일바가 거의 일기압이거든요. 바는 압력 단위예요. 거의 일기압으로 내보낸다고 하면은 가스는 압축을 할수록 부피가 작아져서 운송이 경제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일바로 보내는 건 별로 경제성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냅니다. 압력을 줘서.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한 게 뭐 한 60바 정도, 60기압 정도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뭐 하여튼 대충 파이프라인으로는 40에서 100바 정도로 상당히 압축을 해서 고압으로 쏴줍니다. 뭐 온도는 우리가 딱히 손 안 대니까 그냥 실온 정도 나오겠죠. 상온 정도. 그렇게 해서 가스를 내보내는데, 그 가스가 그냥 가스만 나가냐, 아니면 그걸 분리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제대로 다른 게 안 섞이냐, 그러지는 않고요. 몇 가지 섞이는 경우들이 있죠.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순물이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도움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냐, 물 들어갈 수도 있고, 수분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액체 물 말고 어떤 식으로든 수분 같은 거. 헤비 HC는 무거운 탄화수소거든요. 탄화수소는 우리가 내내 배웠던 뭐 메탄, 에탄 등등 해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무거우니까 어떻게 나와요?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파이프 안에 가스랑 액체랑 기체랑 액체랑 같이 흐르면은 이상유동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이드레이트도 쉽게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불순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별로 좋진 않다. 도움은 안 된다. 가스 흐름에 그런 거. 그다음에 S는 황이고, 황이나 여기 솔트는 꼭 소금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무기 염료라고 할 때 그냥 미네랄이에요. 여러 가지 뭐 그냥 화합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은 이제 배관에 붙으면은 되게 부식을 일으키겠죠. 우리가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거,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뭐 그런 애들 다 금속에 붙으면은 부식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쟤네들을 가능한 없애는 게 가스 운송에 도움이 되겠죠. 뭐 어떻게 없앨지는 공정에서 생각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유는요. 원유도 파이프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배에다가 실어 옮기려면은 스토리지, FPSO 할 때 그 S죠.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오거나 아니면은 저장을 해놨다가 배에다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압력은 일반, 따로 가압 안 하니까 그렇게 됐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불순물이 물이랑 황 같은 거는 뭐 계속 있는 거고, 이번에는 오일, 그러니까 원유를 운반해야 되는데 가스가 들어가 봐야 도움은 안 되잖아요. 가스는 이상요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불순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제일 마지막은 물인데, 여기 애초에 물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물이 섞여서 나왔으니까 걔를 분리를 하면 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깨끗한 물이냐, 그러기는 힘들겠죠. 가스랑 오일 덜 분리돼 있으면 섞여 있을 거고, 걔를 다시 바다에다가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 들어온 유정에다 다시 넣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다에다 그냥 버리면은 가스나 오일 섞인 물을 버리는 거는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정에다 다시 집어 넣을 때 뭐 얘가 안전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염료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제일 큰 그림이에요. 우리 수업에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그림이고, 이제 요거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걸 뒤에서 할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공정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했죠. 가스가 나갈 때는 뭐가 불순물이다? 수분. 수분이 들어가면은 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순물이 되고, 걔를 습기를 없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 액체로 안 있고 수증기로 있는 것들도 없애줘야 되니까 제습 공정을 통해서 없애고요. 황 같은 거는
부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제 연료 품질에도 안 좋아요. 황은 어떻게 없애냐?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 가지고 추출을 해줍니다. 그냥 황화수소 같은 거를 바로 빼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탄화수소, 아까 얘기했듯이 액체로 있는 그런 탄화수소들도 가스에 섞이면은 이상유동을 일으켜서 가스 파이프라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도 없애줘야겠죠. 그 다음에 원유 라인에서는 반대로 가벼운 가스로 될 만한 탄화수소, 메탄 같은 게 들어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먼저 다 없애줘야 돼요. 오일 안정화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가스랑 기체랑 액체로 섞여 있는 애를 액체만 남겨주는 그런 공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유는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기름은 물에 뜨잖아요. 근데 그 물에 그러니까 물이랑 기름이랑 안 섞이면은 밑에 물이 고이겠죠. 원유는 위로 흐르고 아래 물이 고이잖아요. 물로 인해 고여 있으니까 부식을 일으킬 텐데 걔를 분리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에멀전은 여러분들 저기 쓰는 로션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안 섞여요. 근데 얘가 되게 작은 알갱이가 되면서 섞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 같은 로션 같은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면은 기체하고 액체도 그냥 두면 밀도 때문에 안 섞이죠. 근데 걔를 고압으로 해가지고 막 휘저으면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걸 에멀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도 물이니까 부식은 일으킵니다. 근데 걔는 그냥 놔둔다고 가라앉지 않아요. 지금 이미 작은 알갱이가 돼서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션 같은 거 그냥 둔다고 분리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서 얘는 전기적으로 물이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물 분자가 그렇게 해서 전기적으로 끄집어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랑 원유를 추출해낸 나머지가 물인데 그 물은 우리가 생산수라고 하고 거기 안에는 덜 분리된 오일이나 가스, 원유나 가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긁어서 제거를 하거나 그 우리가 실제로 물이 원유가 바다에 유출되면 위에 떠 있는 원유만 긁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가스는 태워버리면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생산수 중에서 다시 유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유정이 알아서 쭉 하고 짜서 원유가 올라왔으면은 그만큼 비었잖아요. 거기다 물 다시 채워줘야 얘가 안정적이거든요. 안 그러면 주저앉을 거잖아요. 압력도 낮아질 거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는 미세입자, 산소, 미생물체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 바다에서 우리가 해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로 원유를 빼냈어요. 빼내고 다시 물을 집어넣는데 여기 안이 그냥 뻥 뚫려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닷속이 이거 원유 짜내고 뻥하고 나와 있지 않고 사실 이 안에 막 모래랑 흙이랑 다 있거든요. 그런 지층에서 이제 지층이 압력을 받았을 때 흙은 못 움직이니까 이 원유만 뻑하고 올라오는 유동성이 있어서 올라왔으니까 거기 안에다 다시 물을 채워준다고 했을 때 흙 틈에다가 물을 채워준 거예요. 모래 틈에다가. 근데 흙이나 모래나 사이에 이렇게 간격들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막히면은 공간이 더 작은 물질을 넣어서 얘네가 혹시 막혀버리면은 이쪽에 압력 넣었을 때 저기까지 물이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공극이 막힌다는 말을 쓰거든요. 공극이라는 건 비어있는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 흙이나 모래 입자들 사이 간격이 더 작은 입자들이 채워져서 막히면 안 되니까 걔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주로 뭐가 있냐? 입자 자체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작은 알갱이, 너무 작은 막 흙이나 모래 같은 게 다시 들어가서 그 원래 있는 흙 알갱이들 사이를 막아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미생물체가 그 안에서 성장해갖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다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미생물체가 크려면 뭐가 들어가요? 뭐 산소 들어갈 수도 있고 미생물체 자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미생물체는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거나 화학약품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살균된 물을 다시 재주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도 당연히 없애야겠죠. 산소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또 미생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뒤에 2.2, 3, 4, 5, 6, 7까지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블랙박스로 봤어요. 여기 점선 침대를 블랙박스로 봤는데 그게 상세하게 보자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를 얘기를 잠깐 하자는 거죠. 우선 유정 유체가 들어오고
유정 유체가 들어왔을 때 가스, 오일, 물로 분리를 한다고 했죠. 그럼 가스는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송하려면 아까 한 60바 정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팍 올려줘요. 근데 기체를 압력을 팍 올려주면은 뭔가 그냥 곱게 되진 않을 거예요. 다른 물성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압축을 해주는 과정들 필요하고요. 가스에 한해서 오일이나 워터는 압축 안 해줍니다. 둘 다 액체라서 압축도 안 돼요. 하여튼 가스 압축해주고 그 다음에 황이랑 수분 같은 것도 제거를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황을 제거하는 아민 공정이랑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 공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앞에서 한 얘기들이지만은 이제 실제 이런 공정들이 들어간다라는 큰 그림을 보시면 되고, 근데 공정 그림만 딱 던져놓으면 알아서 되냐?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지만 해양 플랜트가 갖는 제일 큰 특성은 독립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자체가 돌아가는 거면은 거기에 필요한 전력 아니면은 뭐 각종 화학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자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얘기들이 밑에 있습니다. 전력도 해양 플랜트에서 자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 생겨서 전원이 셧다운 되면은 비상전원 들어와야겠죠. 그냥 멀쩡히 공정 흘러가다가 그냥 뚱 하고 멈추면은 얘가 가스가 누출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정들이 열이 발생하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열을 식혀줘야 되잖아요. 주위에 널린 게 바닷물이니까 바닷물을 끌어와서 냉각을 해주고 다시 그 바닷물을 밖으로 버려주죠. 그래서 해수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고 저기 화학 공정을 하다 보면은 반응을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애들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자 사면은 안에 질소 가득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자들 산화되지 말라고,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질소를 가득 채우거든요. 그 과자 안에다가. 여러분들은 뭐 다른 의미로 질소 충전을 받아들이겠지만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안에서 공정도 똑같아요. 굳이 처리하다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뭐 다른 화합물이 생긴다거나 산화를 해서 폭발을 한다거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산화를 못하게 질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질소는 어디서 와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그 질소만 뽑아가지고 공정에다 넣어줘야겠죠. 뭐 그런 시스템들, 그런 보조 시스템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는 여기서 나온 부산물들 버려주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저기 해양 플랜트가 바다에 떠 있으려면은 뭐 밑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필요하지, 안전 시스템 필요하지. 그런 게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보조 시스템들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조 시스템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보조 시스템에서도 안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 같으면 공정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해양 플랜트에서는 뒤에 있는 그 뒤를 항상 보조해주는 보조 시스템까지의 안전성, 신뢰성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수업 뒤에서 3장부터 하겠다라는 얘기죠. 2.2장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고요. 뒤에 2.3부터 2.7까지도 뭐 그렇게 막 되게 많은 얘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